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영수입니다. 오늘이 4월 8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별 큰 탈 없는 비교적 견조한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코스닥은 연일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현재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현재 돋보이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도 한번 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긴 좋은데, 하지만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자, 이 코로나 문제는 여전히 위협적으로 현재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그것도 그거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수가 조정받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비를 좀 해 놓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실 분만 하실 건데요. 자, 코덱스 인버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덱스 인버스 차트입니다. 7,300원 이하, 현재 7,245원 정도인데요. 이런 정도에서 눌림목 재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특정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드리면, 그 전에 뭐 바이오진 몇 개 말씀드렸으면 이미 그 판단도 해드렸고요.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된 종목으로서 유한 양행이 있습니다. 보고 계신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 운봉이 떨어지고 있죠. 기술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매도했다가 저점 눌림목 재매수 타임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고요. 45,000원 이하, 적정하게는 42,000원 내지 44,000원 그 사이, 그런 정도에서 타이밍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유는 이 자체가 우량주인데다가 길리어드 사이언스 램데시비루라고 하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호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실 분에 국한해서 현재 해보자는 뜻으로 팁 삼아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요. 자, 오늘 시장 특히 기술적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2차 전지와 관련돼서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현재 뜨겁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아무 종목이나 또 아무 때나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시각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 관계 당국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증시에 일반 개인들이 엄청나게 현재 몰려들어오고 있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건데,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우량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을 뚝심 있게 계속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시작을 이제 봐야 될 건데요. 좀 허벅지가 겹치고 있죠. 현재 코로나 문제는 뭐 유럽도 미국도 정점이 통과됐거나 통과할 것이다라는 전망. 또 일부 국가, 오스트리아, 뭐 덴마크 같은 국가에서는 셧다운을 뭐 현재 완화하겠다. 단계적으로 말이죠. 이런 내용. 또 미국에서도 뭐 정점에 도달을 하고, 또 빠르면 뭐 4주 내, 한 달 내, 늦어도 2달 내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도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미 90%에 달할 정도로까지 현재 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우한도 현재 봉쇄가 해제가 됐죠. 이런 거. 또 어제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만 삼성전자, LG화학이 아니고 LG전자입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또 미국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전 세계 전기차 업체,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테슬라죠. 자,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이런 거. 또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현재 이 시각 1,0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기할 만하죠.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일평균 거의 5,500억 이상 순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최근 4거래일 연속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3천억 이하의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오늘까지 합해서 3천억 이하의 순매도를 나흘 연속 한적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만큼 수급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 현재 원달러 환율도 비교적 안정적이죠. 1220원 정도의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현재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선물 지수의 베이시스 마이너스 0.5 정도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등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별 큰 문제 없이 이런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부담이 되는 내용도 다소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 악재들도 남아 있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실물 경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 문제도 아직 위협적으로 남아있는 데다가 그것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지표화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크게 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그 실물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지표로 나타나면 그에 의한 충격이 시장에 전달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물 경제 추락에 의한 2차 충격 우려가 있다는 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니 옐런 전 미 연준 의장이죠. 총재. 미 연준 총재 제니 옐런 제니 의장이네요. 제니 옐런 의장이 상황이 나쁘면 2020년 미국 GDP 성장률이 제로 성장도 아니고 마이너스 1, 2% 정도도 아닌 마이너스 30%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역성장이네요. 마이너스 30%면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거죠. 그런 식이요. 이거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둬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낙관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러한 위험을 배제하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 우리가 경계를 하자. 최소한의 경계. 그런 측면.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죠. 현재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들이 매도를 해요. 어제도 매도, 오늘도 매도인데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연기금이 현재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연기금 이틀 연속. 어제는 177억 원 매도인데 오늘 811억 원 현재 지각. 연속 이틀 동안 매도를 한단 말이죠. 이런 측면, 단기적으로 현재 기술적인 부담이 있음을 의식한 단기 스탠스로 판단이 돼요. 그런 측면. 또 베이시스도 어제 마이너스 0.5 이하였었던 건데 오늘 마이너스 0.5 이상으로 약간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단기적으로 약간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약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거죠. 우리나라 관계당국입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너무 몰려오고 있음을 현재 경고하고 있죠. 투자 주의보를 내놨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묻지마 투자도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개인들이 과도한 신용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증시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돈이 쏠려 들어오는 것도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투자 주의보를 내놨다는 것도 다소 시장의 전반적인 열기가 식혀질 수 있다는, 사실 뭐 열기도 아니다. 어쨌든 당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측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일단 코스피를 잠깐 보도록 하죠. 코스피 상승률은 저점 대비 24.3%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저점에서 최저점이 24.3% 오늘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 정도면 세계 평균 정도 돼요. 미국도 이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낙폭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한 그 낙폭의 절반까지는 아닙니다. 절반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약 43.6% 정도만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다는 거죠. 전체 하락률은 38% 정도로서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더 하락한 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저점 대비 무려 41.4%나 급반등을 했어요. 완전 V자 반등인데 전반적인 낙폭, 전체 낙폭의 무려 67.3%, 3분의 2까지
회복을 했다는 거죠. 여기 조금 더 올라간다면 거의 원상 회복이나 마찬가지고, 코스닥이 일부 종목, 특히 코로나와 연관돼서 현재 바이오 관련주들은 전저 점을 넘어서는 신고가 개념의 종목까지 촉출하고 있는 그런 정도까지 분위기가 한껏 고양됐다고 할까요? 좋은 말이고, 어쨌든 한껏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다소 기술적입니다. 기술적으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부담을.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코스닥은 좀 그래요. 코스닥은 다소 기술적인 부담이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코스닥에는 코스닥이 인기가 있다 하는 거, 분위기가 좋고 해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 반작용이 세게 나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 때나 그 종목 좋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기에는 다소 기술적인 부담, 타이밍과 관련된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전기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현재 맥미를 떨치고 있는 모습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대형주 중에서 현재 삼성 SDI, LG화학 조금 올라오고 있죠. 코스피에 있는 SKC가 탄력, 이건 괜찮은 종목입니다. 일진머티리얼스, 또 두산솔루스 12%를 급등하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코스모화학, 코윈테크, 코윈테크도 꽤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들, 뭐 구성은 다소 좀 느리겠죠. 자,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비교적 다른 종목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요 내용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인데요. 현재 일단 앞에서 힌트를 드렸듯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강세비고 테슬라 효과가 컸죠. 1분기 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됐다는 건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성적을 내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 와중에서 전기차가 꾸준하게 팔린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낙폭이 컸고 또 회복률도 작았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을 보면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게 되면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회복률은 불과 40%도 안 된다는 것이죠. 코스닥 전체가 거의 70% 가깝게 회복이 되는 이들 종목은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현재 주가가 낮으니까 매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판단. 거기다가 순환매까지 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에서 또 비메모리 반도체, 일부 스마트폰 관련주, 또 5G와 관련된 종목들, 또 일각에서 정치 테마주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원되면서 부각되는 측면, 단기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관점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관련 충격은 1분기에는 별로 안 나타났지만 2분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현재 나타난 소지가 상당히 큰 데다가 또 유럽이 상당히 어려워서 전기차의 최대 시장은 물론 중국이지만 제2의 시장은 유럽입니다. 유럽이 환경 규제 때문에 환경 규제를 강화시키면 그만큼 전기차가 유리한 건데 그 환경 규제를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춘다, 연기한다는 소리 유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도 악재가 될 소리가 있는 데다가 지금 유가 굉장히 낮죠. 불과 한 1년 전에 텍사스산 중진리 같은 경우에 60달러 선이었던 건데 지금 25달러 이하입니다. 반토막 이하,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휘발유 차들이 서둘러서 전기차로 바꿀 이유가 없죠. 물론 전기차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증가되는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악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약한 상태에서는 현재 지금 전기차가 힘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올라오는 것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다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것과 좀 다른 관점에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전기차 부품보다는 2차 전지가 유망하고요. 또 단기 탄력성은 2차 전지 완제품 대형주보다는 소재 쪽에 낫고요. 중소형주가 더 낫다는 것이죠. 단기 탄력성은요. 그리고 같은 소재라 하더라도 전해액이나 양극재, 분리막 이쪽보다는 음극재, 앞서 얘기했던 SKC나 일진머티리얼스 또는 두산 솔루스 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까지가 음극재입니다. 물론 약간 예외도 있죠. 양극재 중에 에코프로그램,
그리고 장비 쪽으로 코인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은 예외적으로 좋은 종목들입니다. 이거 섹터 내 현재 이들 종목은 주가 섹터 내 종목 간 큰 차별이 없어요.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주가가 동행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해서 특정 종목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 매수할 때에는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보다는 2차전지 전체와 관련된 판단에서 순간순간 대응하는 것이 더 단기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평범한 얘기가 되겠고요. 제 전략은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또 SKC 같은 대형주를 현재 한 종목 정도를 골라서 택일 누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트레이딩 한다는 그런 개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쫓아가면 있는 종목 가져가더라도 새롭게 현재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물론 다른 타이밍이었으면 괜찮을 텐데 오늘 같은 날은 좀 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고요. 자, 그런 관점은 다른 종목들도 비슷한데 그래도 뭐 계속해서 우리는 S&P 반도체나 또 테슬라나 넷플릭스나 또 AD 테크놀로지 같은 현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차트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매수 보유 유지 관점은 그대로입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들 종목을 매수해둬야 된다는 거죠. 다소 느리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그에 따라 외국인들이 삼성전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들 종목들이 치고 나갈 소리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검증된 우량주를 하자, 검증된 성장주를 하자 이런 관점에서 이들 종목에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뭐 2차 전지나 뭐 한제 5잖아 이런 종목 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계속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증시에 몰려드는 개인들 호구냐 하는 그런 논제를 갖고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일반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하긴 했어요. 근데 코스피 시장에서 금년 들어 약 3개월 동안 22조 원 가깝게 초대 규모로 역사상 유례 없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거의 4조 원 가깝게 매수를 해서 합계 오늘까지 거의 26조 원 가깝게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 중에 삼성전자를 7조 8천억, 한 8조 정도 순매수했고요. 전체, 전체 매수의 30% 정도 삼성전자에 집중했고, 코스피만 따지면 약 36% 정도 삼성전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거의 반 정도를 삼성전자에 했던 건데, 지금은 삼성전자 그 매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졌죠. 즉, 삼성전자도 전자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매수를 하더라 하는 건데, 아마 거기에는 투기적인 매수세, 바이오주라든가 정주테마주나 캐터 등등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한 측면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약간 조심스럽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하여간 제일 많이 매수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6조 7천억 정도, 기관들이 1조 3천억 정도 순매도했다는 것이고요.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계속 몰려 들어오고 있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48조 원 정도나 된다는 거죠. 평상적인 고객 예탁금 규모는 25조 내지 28조 원, 30조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평균은 28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20조 정도가 더 많이 들어와서 이제 매수 대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증시에 일반 개인들의 그 자금들이 대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거 유리 없을 정도로 몰려 들어오고 있다. 관계당국에 걱정할 정도로 몰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매수 대기업 거죠. 자, 우리나라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 되고요. 삼성전자도 일부 우량주들의 실적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또 학습 효과, 우리가 몇 번 경험을 해봤죠. 1997년 금융위기, 그 현재 외환위기 때, 2007년도, 8년도, 그 당시 금융위기 때, 이때에도 매번, 많이 폭락했을 때가 기회였다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이 학습이 돼서 이때가 기회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크게 작용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조적 초저금리가 진행되고 있다. 돈이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증시로 몰려 들어온 측면. 네, 그에 따라 지금 부동자금 규모가 엄청납니다. 원래 한 90조 내지 100조 정도 사이에 있던 부동자금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30% 정도가 증가를 해서 현재 130조 원 정도나 아마도 더 몰려 들어올 소지가 상당히 커요. 이 부동자금 말이죠. 그런 정도로 뭔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이 자금 시장이, 금융시장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 전과 좀 다르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들 증시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그 전과 다 투기적인 수요도 분명히 있지만, 상당 부분은 건전한 정속 투자 개념의 그런 자금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보면 알 수 있고, 삼성전자도 배당 투자에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배당 수익률만 떠도 근 3%에 가깝거든요. 정기예금 이자가 현재 1.2%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좀 내려갈 소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만 갖고 있어도 시세 차익이 아닌 배당 투자만으로도 정기예금 이자 소득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당연히 현재 안정자금이라 하더라도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배당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전한 정속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본적인 배경 중 큰 변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상당히 낮죠. 우리나라 기준금리 0.75%도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정기 예금금리도 1.2% 정도밖에 안 되지만 더 내려갈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저금리가 순환적으로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매우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돈들이 은행권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이 가계의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죠. 선진국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습니다. 거의 신흥국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OECD 기준 정도 수준의 자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즉 현재 금융자산이 비중이 구조적으로 선진화되고 있는 과정으로도 설명이 된다는 것. 결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렇게 증시에 쏠리는 이런 바람은 순간적인 것이 아닌 매우 구조적인 선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 전혀 없죠.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또 현재 계속해서 부동자금은 더 늘어날 태세이고,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에 대한 일반 개인들의 대기 매수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고, 또 조만간 또 외국인들 컴백은 또 삼성전자를 또 매수할 것이니, 삼성전자의 미래는 뭐 단기 중기적 한 장기뿐만이 아니라 단기 중기적 또 식국 관점에서도 매우 유력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또 그와 관련돼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상당히 좋겠죠. 반도체 장비도 나쁠 리가 없을 거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아무리 어려워도 뚝심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잘 참조를 하셔서 현재 시장 대응에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